네, 새 정부 들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문제가 있죠. 바로 담뱃값 인상입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후보자 청문회에서 이 죄악세를 언급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정부는 담배 가격을 올리면 흡연율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서민들에게 부담이 클 뿐더러 세수 확보를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담뱃값 인상의 실효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사이언스 윤영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담뱃값 인상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정권 초부터 다시 한번 이슈가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담뱃값 인상 논란은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사실상 매년 되풀이되어 온 논쟁거리였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담뱃값 인상안을 내놨다가 거센 반발이 예상되자 가격 인상 방안을 원점으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선거가 없어서 정부 입장에서는 담뱃값을 인상하기 적기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또 언론 보도를 보니까 담뱃값 인상에 관한 찬반 논란은 물론이고 인상 폭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던데요. 특히 흡연을 죄악으로 규정하면서 죄악세라는 개념이 또 다른 논란을 몰고 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담뱃값 인상을 둘러싼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이른바 죄악세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마양동 인근의 한 편의점. 한 남성이 한꺼번에 담배 4보루를 사고 있습니다. 담배값이 오른다 그래가지고요. 미리 집에 사둬서 비싸기 전에 사둔 겁니다. 담배값 인상이 기정사실로 되면 사재기가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우리나라 흡연자 10명 중 7명은 담배값이 2,000원 오른다면 사재기를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2,000원이 올라도 사재기할 생각이 없는 경우 담배값이 평균 8,000원이 넘으면 사재기를 고려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담배값이 오르는 만큼 미리 무리를 해서라도 사두자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담배값 인상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많이 올라가면 끊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서민들 죽이려고 하는 짓이잖아. 되게 싸요. 그러니까 많이 피게 돼요. 사람들이 외국처럼 마약을 하지 않을까요? 한 10,000원 정도로 올리면 끊지 않을까요? 아니요, 끊을 것 같진 않은데. 네, 그래도 올려야 된다? 네. 담배값만 올리면 흡연자들 덜 피잖아요. 의지가 있어서 끊는 게 아니고 그냥 가격 때문이기 때문에 결국엔 비싸져도 다시 구입을 할 것 같아요. 길거리 시민들의 반응은 찬성이 반대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담배 가격은 평균 2,500원. 2004년 12월 이후 8년간 동결된 상태입니다. 물가를 감안해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편입니다. 담배값이 가장 비싼 국가는 아일랜드로 우리나라의 6배인 15,000원 선입니다. 반면 흡연율은 40%가 넘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OECD 34개국 중에 우리나라보다 흡연율이 높은 국가는 그리스 하나뿐입니다. 담배 가격이 인상되면 우리 경제학의 법칙처럼 소비가 감소하게 되겠죠. 소비가 감소하게 되면 흡연율이 감소하게 되고 그 담배 끊으시는 분이 더 많이 생기실 테니까 당연히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연에 즉각적 효과가 있으려면 가격 인상만 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담배 가격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배경입니다. 이렇게 술, 담배, 병마, 도박 등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나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소비나 서비스를 억제하기 위한 세금을 죄악세라고 합니다. 인체에 유해한 식품이나 기호식품에 세금을 매기는 정책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유럽과 미국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헝가리에서는 칼로리가 높은 음식마저 특별세를 부과했습니다. 국민의 3분의 2가 과체중 또는 비만이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프랑스, 핀란드, 덴마크, 아일랜드에서도 건강을 저해하는 식품에 죄악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즐겨 마시는 탄산음료. 미국을 상징하는 음료지만 비만을 유발하는 주 원인이라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됩니다. 뉴욕주를 중심으로 청량음료에 초점을 맞추는 비만세 논의가 추진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선진국들은 사회적 폐해를 유발하는 술, 담배 중독자가 늘어날수록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금을 올리고 경제적 부담도 가중시키는 등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담뱃값 인상의 속내는 세수를 확충하자는 것 아닌가요? 이 복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이란 말도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설명드렸지만 담배, 술에 부과되는 죄악세에 대해 정부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네. 하지만 엄청나게 가격을 올리지 않는 한 건강 증진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서민 입장에선 가계 부담만 늘릴 뿐이라는 볼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타인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이 죄악세. 어떻게 목적으로만 보면은 환영해야 할 것 같은데 부작용을 또 줄이면서도 효과를 좀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담배값 인상에 예상되는 부작용, 그리고 정부의 의견과 대안을 짚어봤습니다. 서울역의 한 구두방. 대화 상대 없이 하루 10시간 넘게 신발을 손질하고 나면 손가락에 남는 건 굳은 살들입니다. 다리 하나 제대로 펴기 힘든 좁은 공간에서 담배는 유일한 낙입니다. 술은 안 먹는데 담배라도 피워야지. 무슨 낙이 없잖아요. 스트레스 받는데 담배가 이게 지가 보기에는 끊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는 담배 가격이 오를 전망입니다. 정부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담배값 인상의 목적은 국민 건강 증진입니다. 하지만 담배의 중독성 때문에 정작 금연 효과는 적고 서민 부담만 늘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흡연율은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높습니다. 소득 수준으로 상위 20%의 흡연율은 절반 정도지만 하위 20%의 경우 3분의 2가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물리게 되면 서민층에만 증세가 된다는 겁니다. 고소득층일수록 흡연을 통해서 건강이 안 좋아지면 그 기회비용이 굉장히 큰 거고 서민들은 그냥 먹고 살기 힘든데 건강에 크게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흡연율이 같다고 하더라도 소비세는 역진적인데 서민층들이 흡연도 훨씬 많이 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훨씬 높아져요. 담배값 구성을 살펴보면 각종 세금과 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500원짜리 담배 한 갑 중 소비세,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와 국민건강증진기금, 폐기물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60%가 넘습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담배를 구매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내야 하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서민들의 주머니를 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건정책상 많은 매년 2조에 가까운 엄청난 페널티를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흡연율 1,000만에 700~800만이 젊은 층이요. 그들이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소득으로 볼 때에 도저히 담배값이 인상됐을 때 그 담배를 끊고 결국은 주머니를 지키겠다. 이거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담배값 인상 논의가 시작된 뒤로 담배 소비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지난달 6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후보자 청문회에서 담배값을 인상하겠다고 밝힌 직후 롯데마트의 경우 평소보다 담배 판매가 30% 늘었습니다. 낱개 위주로 판매하는 편의점도 마찬가지입니다. GS25에서는 이틀 동안 담배 판매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사재기뿐 아니라 불법적인 경로로 담배를 구입해 가격 인상을 피해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불량 담배들이 유통된다면 오히려 국민 건강을 더 해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변에 중국이나 북한처럼 위조와 짝퉁을 만드는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담배값이 대폭 올랐을 시에 그런 위조 담배, 짝퉁 담배, 가짜 담배들로 인해서 어떤 밀수 시장이 형성되면은 그런 담배들에 과연 진짜 어떤 성분이 첨가되어 있는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물가 상승에 부담을 주는 것도 문제입니다. 현재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480여 개 소비자 물가지수에는 담배도 포함돼 있어 물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장바구니는 더욱 무거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담배값을 소폭이 아니라 아예 대폭 인상하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담배값에 들이는 어떤 비용을 줄인다면 그것이 꼭 서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담배값을 올리면 고소득층은 담배값에 대한 압박을 적게 받기 때문에 결국은
고소득층은 담배를 좀 덜 끊게 되고 서민들은 좀 많이 끊게 되어서 전체적으로는 이 서민들이 담배값에 들이는 비용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담배값을 실질적으로 올려 담배를 소비하는 서민들의 금연을 유도해 건강을 지키자는 게 정부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가격 인상이 흡연자들에게 얼마나 먹힐지는 의문입니다. 네, 지금까지 담배값 인상에 대한 정부 입장과 또 이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까지 알아봤는데요. 서민 증세나 사재기, 또 물가 부담 등의 부작용이 있는데 담배값을 올리기만 하면 이 흡연율이 감소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일시적으로 끊을 수는 있어도 얼마 못 가 다시 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직장 등 우리 사회 전체가 지속적으로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결국 뭐 가격 정책뿐만 아니라 뭐 비가격 정책도 병행이 돼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가격뿐 아니라 그 외 다른 측면에서 담배를 피우기에 유리한 환경입니다. OECD 회원국 중 25개 나라를 대상으로 담배 가격, 금연 장소 규제, 광고 규제 등을 기준으로 각 나라의 금연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는 24위로 평가됐습니다. 정부가 담배를 피기 쉽게 만들어 놓고 흡연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몰아간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25개 나라에서 24위. 그렇군요. 이 담배값 인상을 놓고 찬성과 반대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지금 이 국민 건강 증진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선 무엇보다 국민 여론을 두루 수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더불어 금연을 강제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YTN 사이언스 윤영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